네, 안녕하세요. 레드라쿤의 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정보 보안의 도메인과 직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레드라쿤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지 마세요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면 정보 보안에는 어떠한 도메인과 어떠한 직업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기술 보안, 관리 보안, 개인정보 보호가 있는데요.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시대는 조금 간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술, 관리, 법, 컴플라이언스 요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펙하는 분들 중에 이제 보안인닷컴의 엔시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X자형 인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도메인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나만의 필살기를 모아가지고 나만의 필살기 지식을 하나 갖고 그리고 내가 또 연차가 쌓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는 또 다양한 이런 도메인에 나의 필살기를 사용을 하는 그런 X자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안을 조금 보자면은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펜시브 시큐리티, 디펜시브 시큐리티, 그리고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디펜시브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그런 방어자의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를 하는 도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뭔가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침해 사고 대응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사고를 대응을 하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공격을 복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보안 엔지니어 같은 경우 조금 재밌습니다. 그냥 사실상 블루팀 모든 일을 하는 보안 엔지니어라고 보면 되겠고 회사에서 우리 보안 엔지니어 뽑아요 그러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안 관련된 건 너한테 다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블루팀도 있지만 좀 특화된 보안 엔지니어 분들 중에 이제 앱색이라고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보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을 책임지는 앱색도 있고 아니면은 DevSecOps라고 해가지고 DevOps 특정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프로비저닝 시키거나 배포를 할 때 그 모든 보안적인 관련된 거를 관리를 하는 DevSecOps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안 엔지니어 분들은 블루팀이에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특정한 범죄나 아니면은 사이버 공격 이후에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쪽에 많이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악성 코드 분석은 뭐 악성 코드 분석이죠. 그리고 솔루션 개발은 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것을 솔루션 개발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 같은 경우는 실제 공격자들의 위협을 식별 분석 추적한 다음에 그 공격자들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서 위협을 예측을 하고 사고를 예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T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직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굳이 또 나눠보자면 CTI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고요. Malware 애널리스트라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으로 CTI에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공격자들을 특정을 하면은 그게 뭐 malware analyst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솔루션들 당연히 있죠. 오센트나 아니면은 다크웹 모니터링 뭐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CTI 리서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르나 아니면 오니언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공격자들을 특정하는 방법 이런 것만 이제 돈 받고 몇십 년 동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우신 분들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있겠습니다. 공격자의 관점에서 대상의 보안 제어나 보안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을 오펜시브 시큐리티라고 부릅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취약점 관리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취약점 스캔을 통해서 그리고 수동 취약점 검증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취약점 관리라고 부르고요.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익숙하죠. 공격자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모의 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과 모바일을 주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뭐 외부망, 내부망, 스카다, 와이파이, 자동차, 물리, 소셜 엔지니어링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의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 모의 해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공격자의 관점 및 실제 공격자들의 TTP를 이용을 해서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적인 취약점을 찾아내고 블루팀의 대응 방법을 점검을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술적인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루팀 사람들이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을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개발은 말 그대로 솔루션 개발인데 옛날에 오펜시브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솔루션을 그냥 뭐 스캐너 만들고 땡치자 딱 요거였는데 요즘에는 오펜시브 시큐리티의 솔루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취약점 관리, 인프라 설정 검사, C2 프레임워크, 페일로드 등등 굉장히 사실 한 5년, 10년 전에 생산할 수도 없었던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취약점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데 뭐 phone, binary exploitation, fuzzing, 뭐 reverse engineering을 이용한 이 제로데이를 찾는 그런 취약점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체제, 프로토콜, 펌웨어 등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리고 사실 뭐 돈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그 바운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이 굉장히 많죠. 네, 알아본 바와 같이 보안이라고 해서 뭐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런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어떤 도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진짜 해커, 진짜 보안인이 되려면 IT 경험 10년, 15년 쌓고 그 다음에 보안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옛날에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맞는 말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이라는 도메인의 깊이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IT 공부하고 보안 공부를 하면 보안 공부를 죽을 때까지 못 끝냅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안이라는 독립된 도메인이 생겨난 지가 한 2000년대 후반, 뭐 중반, 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IT 10년 동안 보안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걸 하다가 보안을 공부를 해도 그걸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IT 10년 하고 오면은 보안 공부 한 40년, 50년 더 하셔야 돼요. 그만큼 보안이라는 이 도메인의 깊이가 1년 1년마다 너무나도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공부만 하다가 보안으로 점프가 요새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새는 요거는 이제 미국 기준인데 모든 보안 도메인에서 신입을 다 채용을 합니다. 이제 제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모의 해킹 취업하고 싶어? 3년 동안 개발자 하다가 와 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보안하고 싶으면 모의 해킹건, DFIR, 레드팀, 악성 코드 분석, CTI 다 신입을 뽑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도메인을 경험을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를 뛰어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입으로 모의 해킹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뭐 좀 잘 안 돼가지고 보안 관제로 갔어. 그래도 모의 해킹 하던 그런 공부들, 경험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나중에 이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메인도 정했어.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관심이 있고 오펜시브 시큐리티 중에서도 모의 해킹 그리고 그 모의 해킹 중에서도 네트워크 모의 해커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공부 방법 뭐 글과 영상도 보고 기술적인 지식은 CTF 강의 자격증으로 배우시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해보고 대회 참가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모의 해킹 툴을 쓰다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PR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업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인턴십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교수님 현직자, 외국 현직자와의 상담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좀 업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죠. 첫 발자국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2학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런 도메인들을 알려주는 사람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없었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unknowns였기 때문에 저도 1학년, 2학년 때는 진짜 많이 삽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레드라쿤에서는 지금 Basic Host Based Penetration Testing이라는 이 BHPT 강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PT 강의는 온디맨드 랩을 통해서 특정 호스트를 대상으로 공격자 입장에서 모의 해킹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호스트 기반 모의 해킹을 배우는 강의인데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오펜시브 시큐리티에서 어떤 도메인을 가던 간에 이 호스트 기반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핵심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를 닦아드리는 그런 강의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뭐 농구 선수가 될지 축구 선수가 될지 UFC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운동 선수가 되던 간에 기초 체력 훈련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축구 2분 뛰다가 넘어지면 안 되겠고 UFC 나가서 1라운드도 못 뛰고 10초 만에 쓰러지면 안 되겠죠. 기초 체력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체력을 키워드리고 이게 모의 해킹이다. 이게 모의 해킹의 전반적인 방법론이고 과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 레드라쿤에서는 BHPT라는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12월 28일 한 6주 뒤에 나오고요. 네, 나오면은 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보안의 다양한 도메인들 그리고 어떤 도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BHPT 강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레드라쿤의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